그럼 혹시 그 김태형 기자의 취재원이 김만배 씨가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다음에 이 집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팔리지 않고 있다는 정보를 혹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전에 뭐 알게 됐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얘기는 하지는 않았나요? 그 내용까지는 제가 이제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. 예. 네,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지난 대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박영수 전 특검이 연결해 줬을 거라는 관측이 있어요. 네, 이거는 이제 뭐 박용수 전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가깝고 김만배 씨하고도 아주 가까워요. 그때 대선 때 시사저널이 그 윤 후보 측 사정을 잘 아는 정치권 관계자의 멘트를 이 보도를 했는데요. 보면 당시 윤 후보가 부친 집을 파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박용수 전 특검이 매수자와 연결해 줬을 것이라는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.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이 있어요. 그러니까 네, 네, 또 박용수 전 특검은 그 화천대유 이 고문으로 있으면서 그에게 뭐 연 2억 원에 달하는 고문료를 받고 했었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관계라면은 그러니까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박영수 전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만배 씨의 그 부친의 집 그 거래를 서로 주선을 해줬다. 이렇게 볼 의혹이 사실 좀 있지 않나 싶은데. 그렇죠. 그리고 이 박영수 특검뿐만 아니라 김만배 씨의 매형 얘기도 이제 좀 나오더라고요. 제가 취재를 하다 그렇죠. 예, 보니까. 예, 근데 이 김만배 씨,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을 살 때 뭐 김만배 씨가 김만배 씨의 누나 명의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 대신 자기 명의가 들어가는 사람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이게 왜 내 명의로 하는지, 그리고 이 집을 왜 내 명의로 사야 되는지, 예. 예. 그런 내용들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김만배 씨의 매형이 또 그 이제 윤석열 검찰 대통령의 예. 이 친한 검사장 중에 한 명인 이제 윤대진, 그렇죠. 윤대진 검사장의 또 친형, 예. 윤우진 윤우진. 씨의 어떤 가까웠던 인물이 아니냐. 예. 그래서 이 집을 살 때 좀 약간 거부감이 적었던 것 아니냐. 명의를 음. 대신할 때 음.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음. 그 내용은 이제 명확하게 저희가 취재가 된 내용이 아니기 음. 때문에 그냥 음. 말 그대로 설 정도이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 김만배 씨 매형 얘기가 나왔는데, 그러니까 이분은 그 윤 대통령과 이제 호용호제하면서 소윤으로 불렸던 그 윤대진의 형 윤우진의 신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. 그런 네네, 평가가. 그리고 이제 그 매형도 그렇고 윤우진도 다 이제 국세청 출신이고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게다가 김만배 씨 매형이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에 고문도 했다고 제가 그렇습니다. 들었습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용수 특검 그다음에 그 매형 그다음에 윤석열 김만배 이런 식의 연결고리들이 서로 그 충분히 생긴단 말이죠. 예, 예,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지금 이 거래가 있었고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이 의혹이 나왔을 때부터 나는 김만배를 모른다. 그리고 이건 굉장히 우연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던 건데 우리가 이 정황들을 두고 봤을 때 뭐 기자들 취재할 때 보면은 야, 이게 이 사람들이 직접 얘기하진 않아도 이 정황이 너무 딱 들어맞을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이 김만배 씨의 주변 뭐 매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김만배 씨 혹은 박영수 특검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또 김만배 씨랑 연결이 되고 이 거래가 이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김만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서로 이제 부정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단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음. 김만배 씨가 김만배 씨의 누나랑 협의를 했고 그리고 이 내용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자택인 것 정도는 알았다 정도는 음. 저기가 이제 이번 취재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음. 그거를 보도를 한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증언이 사실이라면은 사실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을 산 실질적 매입자는 김만배 씨 누나 김명옥 씨가 아니고 김만배 씨라고 사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렇다면은 뭐 제3자 뇌물 수수 혐의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짙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. 일단은 뭐 의혹 정도는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음. 당장 이제 이분들이 설명하는 거를 저희가 완전히 파고 들어갖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더 취재가 예, 돼야 되는데 예, 아마 제가 추가적으로 취재하는 분한테는 어떤 또 얘기가 있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네, 야,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추가로 증언을 해줄 만한 사람을 지금 어쨌든 찾고 있다 이거죠. 예, 그렇습니다. 예. 네. 근데 그러면 김만배 씨 누나는 어떻게 해명하던가요?
일단은 김만배 씨 누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번 정도 전화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아, 두 번 정도. 한 3번 정도는 이제 목동에 있는 그 자택 앞에 찾아갔었고 아, 예. 2번 정도는 전화를 했었는데 이 목동 자택에 찾아갔을 때는 이제 그 현관문이 이런 뭐 벨을 누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는 곳이라서 거기 다른 세대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물어보기가 좀 뭐해서 네. 제가 그 자리에서는 이제 김만배 씨 그 마스크 위로는 이제 김만배 씨의 눈 그랑 굉장히 닮았던 아. 여자분이 들어가는 건 봤지만 네. 따라가서 잡지는 못했는데 물어보진 못했는데 2번 정도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. 한 번은 제가 전화를 할 때 뉴스버스 김태형 기자입니다. 그 김만배 씨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뭐야 하고 이제 끊어버리셨거든요. 뭐야? 예, 뭐야, 뭐야, 그 하고 이제 문자도 보냈어요. 네. 저희가 물어볼 예, 것들을. 예, 예. 그 문자가 요즘은 핸드폰이 문자를 보내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이 그렇죠, 되잖아요. 확인되죠, 그래서 예. 이제 확인을 한 것까지 보고 예. 기사를 준비했는데 카카오톡에 이제 보면은 전화번호 등록하면 이름이 다르게 뜨잖아요. 그러니까 이름이 뜨잖아요. 근데 그렇죠. 그 이름을 보니까 다른 이름이 있는 거예요. 어. 그래서 이 사람이 김만배 씨 누나인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음에 며칠이 지나가고 전화를 다시 했는데 이번에는 전화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먼저 뭐 뉴스버스 김태형 기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혹시 김만배 씨 누나 되시죠?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.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. 됐다 확인이 됐다라고 네. 하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던 게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좀 여쭤보려고 한다. 네.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네. 사실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. 아. 그 다음에 좀 이 상황이 정리되면은 다음에 또 얘기하면 내가 말할 거 있을 것 같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아직 검찰 수사 중이라 아무것도 말씀드리기 어렵다. 이게 이제 김만배 씨 누나의 얘기군요. 그렇습니다. 예. 근데 사실 본인도 많이 곤욕스러울 거예요.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로 그 집 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획하고 다 실행하고 이런 걸 했다고 한다면 뭐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근데 그렇죠. 사실 저희가 의심한 바로는 어쨌든 동생인 김만배 씨가 네. 사실은 사라고 해서 산 건데. 그렇죠. 자기가 사실은 뭐라고 뭐 해명하기가 얼마나 곤욕스럽겠어요. 그건 다 김만배 씨한테 최소한 컨펌을 받고 네. 나 이렇게 얘기해도 되냐? 그 컨펌을 받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요 김만배 씨 누나한테 질문을 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 몰수 보전이 돼 있는데 이 네. 몰수 보전이 돼 있다는 것은 검찰이 이 김만배 씨의 자금으로 산 거 아니냐? 그러면 김만배 씨의 자금을 샀다면 왜 명의가 당신 명의로 돼 있는 것이냐?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어떤 얘기들을 뭐 들은 건 없냐?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은 못 받았고요. 저는 아무튼 저희가 의심하는 바대로 김만배 씨가 만약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대로 김만배 씨가 만약 그 집을 샀다고 한다면 절대로 19억에는 안 샀을 겁니다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요거는 물론 이제 그 만약이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얘기 드리는 거지만 그게 사실 시가도 사실은 거의 한 30억 정도 나가는데 아무리 급한 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싸게 팔았을 리 없고요. 그리고 김만배 씨가 만약에 돈을 내서 진짜로 샀다고 한다면 사실은 19억으로는 안 샀을 것이다.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해요. 예. 그때 이제 일전에 그 열린공감 TV 그 강진구 선배가 그러니까 열린공감 TV 시절에 예. 강진구 기자가 11억 원 정도 뭐 19억 원 정도 이거 그 샀던 가격의 차이가 있던 부분은 사실 취재 영역보다도 이제 수사의 영역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확인은 못했다라고 말씀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검찰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건 사실 기자가 할 수 없는 영역인 그렇죠. 거죠. 이번에 뭐 그 민주당의 의원 뭐 김남국 의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네, 거기 코인. 이제 코인 관련해서 네. 그 계좌를 열어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검찰밖에 없었는데 그게 이제 이게 보도가 됐던 걸 두고 뭐 김남국 의원이 강하게 이제 발언을 검찰을 성토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
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계좌의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그 추가적인 뭐 돈이 더 있었는지 여부는 검찰이 계좌를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취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확인이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. 근데 아무튼 검찰이 하여간 아무튼 해야 될 수사는 잘 안 하고 굳이 해야 될 수사가 아닌 수사는 엄청 열심히 파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